안녕하세요.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의 저자 김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근무하면서 느낀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세부적으로 제가 왜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왜 내가 에티오피아에 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지 실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에서 약 3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공직에 근무할 때부터 퇴직 후에 후진국에 가서 꼭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으니까 늙기 전에 열악한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런 순수한 생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 바로 외국 대사관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NGO 단체에서 에티오피아 소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사명이다 하고 지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에티오피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봉사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이 늘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을 때 서부 사하라와 아프가니스탄에 근무한 적도 있고 영어도 잘 하니까 이번 아프리카 봉사 활동도 무리 없이 잘 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욕만 앞서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분히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에티오피아 하면 6.25 때 한국을 도와준 고마운 나라, 커피의 원산지, 어릴 때 봤던 그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이런 정도만 간단히 알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한 6개월까지는 어떻게든지 이들을 잘 설득하고 은혜도 베풀고 종교적인 신념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공직에서 나름대로 아주 인내심과 그런 또 체력도 아주 단련해서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통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안이하게 봉사라는 그저 아름다운 이 환상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후진국 봉사 가시는 분들은 꼭 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마음의 준비를 확실히 다진 다음에 가시기를 꼭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책을 낸 주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와 산업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그리고 철두철미한 교육 시스템 하에서 살아왔고, 그런대로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적응한다는 거, 그거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단지 생활 환경이 좀 열악하다, 그런 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특성으로 상상을 못하는 그런 문화, 그런 사고, 그런 행동이 있을 때는 참 그게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사활동을 가는 그 나라에 대해서 문화를 철저히 공부하고 체력을 충분히 다진 후에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심적 충격이 있더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주 특수한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에는 동아프리카 맹주로서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1974년에 공산주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황제 일가를 몰살을 하고 약 20여 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종족 위주입니다. 다른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다가 공산주의를 하면서 사회의 모든 것이 엉켜버렸습니다. 즉 공산주의 통치하에서는 그 자신들이 뭐 죄가 있다고 이렇게 시인하면 바로 그냥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도 거짓말을 하는 그런 습성이 배게 된 겁니다. 에티오피아는 공산주의가 끝난 지가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회 곳곳에 공산주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그거 정말 무섭더라고요. 지금 20대는 그들 아버지 때 이미 끝이 난 공산주의인데 아들한테까지 그 관습이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공고맹령하고 도둑질하고 이럴 때 뭐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NGO는 너희 나라가 잘 사니까 무조건 여기에 돈 다 퍼부어주고 나가라. 그런 식이에요. 정부고 개인이고 무조건 얻어먹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정신같이 스스로 노력해서 발전시키고 뭐를 성취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 모요는 외국의 원조가 아프리카를 더 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도 왜 그런지 현지에 가서 알았어요. 몇 조 달러를 퍼부어도 스스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돈이 다 엉뚱한 데로 이제 흘러들어가고 아프리카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계속 공짜로 달라고 손만 벌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정신을 먼저 개조하고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노력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수십 년간 공짜 고기만 달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 간 분들이 이런 것을 보고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한국인의 특성상 정확하고 아주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심적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봉사를 가시려면 아예 이런 부정한 것을 보아 넘길 수 있는 자세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현지에서 나 혼자 바로 잡겠다고 하면 내가 병이라고 또 현지인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지원하겠다고 갔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만정이 다 떨어져요. 어느 정도 그 부조리를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먼저 연습을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재료를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현지 직원이 종이 영수증을 이제 세 곳의 비교 견적을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시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두세 배 더 비싸게 납품을 받아요. 그 차액은 이제 NGO 단체 현지 직원이 한국 매니저를 속이고 이제 등쳐먹는 거죠. 그것도 가장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직원이 그래요. 이런 것은 그냥 아주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학을 띠고 나자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과장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적나라한 사실을 어디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칼같이 아주 정확하게 해서 모든 NGO 사업이 제대로 되고 반드시 받아가야 할 사람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속병이 나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봉사활동할 때는 자신의 기준을 좀 너그럽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지인들은 외부 특히 동양에서 온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은 돈 많은 그냥 멍청이, 바보, 병신 뭐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들끼리 도둑질 해먹고 너도 먹고 옆에 동료도 같이 먹고 또 뭐 아무나 같이 도둑질 해먹어도 외국 사람들은 손도 못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봉사를 가시려면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체력 단련 이것을 같이 연습을 해서 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현장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차례차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자막에 있는 메일이나 전화로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좋으시면 꼭 좋아요하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의 저자 김승기였습니다.